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19일에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요. 푸딩 가루인 줄 알았더니 엑스레이를 비추니까 필로폰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필로폰을 마약 사범을 잡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푸딩 가루와 필로폰을 어떻게 구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엑스레이, 방사선이 이제 병원이 아닌 일반 산업체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푸딩 가루와 필로폰의 방사선 감약 계수가 다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사선은 투과하는 성질이 있고, 저지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이 발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1이라는 것만 감약이 되면 여기는 99가 나오겠죠. 근데 푸딩은 1이라는 감약이 만약에 있다면은 99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수치가 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뜯어봤더니 필로폰이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요즘에 마약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루, 밀가루라든지 이런 가루들 이제 아마 세관에서 많이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방사선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체나 이제 공장 수화물 검색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수화물 검색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어나 소지품을 엑스레이 기계에 넣으면 거기에서 투과를 해서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요게 공항 검색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식품 가공 공장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만들어서 통조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통조림을 다 만들어서 음식도 넣고 뚜껑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려면은 일단 통조림을 까봐야 알겠죠. 그럴 필요 없이 엑스레이를 조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음식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유리 조각이라든지 철, 돌, 이런 고무, 이런 것들, 플라스틱, 이런 이물질들이 있으면 엑스레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감약 계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밝혀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물질 없는 식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철판 두께가 균일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두께가 굉장히 얇게 제조가 되고 어떤 부분은 두께가 두껍게 제조가 된다면 이걸 이제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엑스레이를 조사하면 이제 거기에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감약의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만 이제 잘라내서 이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선박이나 항공,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거나 검사할 때 많이 씁니다. 자동차 만들 때는 공장에서 기계 로봇이 똑똑똑똑 해가지고 짠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배 같은 경우는 공장이 따로 없죠. 그냥 선착장에서 철판을 붙이면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철판을 붙이면서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용접이에요. 용접이 균일하지 않거나 용접이 어느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안으로 물이 새서 이제 배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접이 잘 됐는지를 볼 때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그 감약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만들게 되고요. 비행기 날개와 비행기 몸통의 용접 부위나 나사 결합 부위가 정말 제대로 결합이 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것도 또한 엑스레이를 조사해서 거기에 있는 용접 부위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비행기 날개와 몸통에 접하는 부위를 많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도 그렇고, 배 선박의 엔진도 다 만든 다음에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그 안에 어떻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사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94년도에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다리를 만들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라는 게 되죠. 이때
그 다리를 비파괴 검사로 검사를 하다 보면 이 다리가 안전한 다리인지 지금 괜찮은지를 그래도 한번 검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에 그 견디는 내력 힘이 있거든요. 이 벽을 안에 콘크리트, 시멘트, 그 다음에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잖아요. 이 콘크리트를 만들 때 원가 절감한다고 시멘트를 좀 뺀다거나 모래를 좀 싼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자갈을 좀 뺀다거나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장치를 가지고 동위원소를 가지고 벽의 반대편에서 빔을 쏴서 반대편에 감약된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 벽은 그래도 허가된 범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추론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해서 파괴하지 않고 한다라고 해서 그걸 비파괴 검사라고 하고,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위원소, 이리듐이나 코발트,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알다시피 병원 쪽은 아니고 비파괴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허가 따로 있어요. 그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사라는 면허가 있거든요. 이 면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방사선 비파괴 검사, 그 다음에 초음파 비파괴 검사, 그 다음에 자기 비파괴, 그 다음에 침투 비파괴, 와전류 비파괴, 누설 비파괴 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 이제 기능사, 그러니까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능사가 있고, 그 위에 방사선 비파괴 산업기사라는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비파괴 검사 기술사가 있지요. 우리 학교는 방사선사 면허를 이제 배출하는 기관이고, 우리 학교에서 3학년이 되면은 여기 유사한 면허로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험은 합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 어느 일정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으면 방사선 동위원소 감독자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방사선이 의료 쪽이 아닌 산업체와 공업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 면허도 여러분들이 딸 수는 있지만 혹시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사라든지 그런 면허를 한 번 더 서치해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일반인 분들도 다른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취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